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토픽은 스위프트 UI 라인 라이브 iOS입니다. 라인 라이브 iOS에 스위프트 UI를 도입할 때 어떻게 기술을 선택하고 구현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인 라이브 클라이언트 개발팀의 웨인 왕이라고 합니다. 발표 내용을 검토해 주신 동료 안토니오 라가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라인 라이브 앱의 세부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앱과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스위프트 UI를 앱에 채택하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왜 우리 앱에 새로운 UI 프레임워크가 필요한가, 지금 현재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데 과제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솔루션이 아니라 스위프트 UI를 선택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라이브 앱이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했는지, 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스위프트 UI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서 우리의 실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앱에 스위프트 UI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 세션을 마칠 때쯤 우리 회사의 프랙티스 실천과 경험에서 답을 찾으셨으면 다행입니다. 그럼 왜 우리 앱에 새로운 UI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느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 라이브는 2015년에 시작된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몇 년 동안 기능을 내실화하면서 이 앱 코드를 되도록 단순하고 슬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걸려서 라인 라이브는 이제 중간 규모의 네이티브 iOS 앱이 되었습니다. 그 코어 로직에는 약 20만 개의 줄의 스위트 코드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횟수의 대부분 앱과 마찬가지로 라인 라이브는 UI 킷과 MVC로 아키텍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OS 개발에 있어서는 MVC라 불리는 모델 뷰 컨트롤러 아키텍처가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매시브 뷰 컨트롤러의 구현이 돼버립니다. 원래 뷰 컨트롤러는 뷰와 모델을 결합하는 단순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코드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컨트롤러가 비대해집니다. 이러한 비대화 리스크의 원인은 애플이 iOS2 이후에 제공한 UI 프레임워크인 UIKit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UIKit는 기본적으로 명령형 프레임워크이며 뷰 컨트롤러를 통해 액츄얼 뷰의 프로퍼티를 설정합니다. 뷰 컨트롤러는 유저와의 인터랙션을 처리하고 뷰를 코맨드 시퀀스로서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플렉시빌리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인 우리 뇌에는 그만한 용량이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제어하는 데는 항상 그 한계가 있습니다. 또 UIKit이나 MVC 세계에서는 UW 스테이트의 거의 대부분을 수동적으로 기억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뭔가를 바꾸고 수정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장소에서 무엇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 전 것이 깨지는 것은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스테이터스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사례에 대응해야 하며 코드는 더욱더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버려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부담이 되어서 버그가 발생합니다. 라인 라이브 앱에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기술 스택으로는 아직까지 큰 상처는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의 복잡성도 코드의 변화량도 줄여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저희의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코드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보다 쉬운 멘탈 모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결과만을 설명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기계가 판단하면 세부적인 사항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언형 프로그램입니다.
코드의 가변성 줄이기 위해서 명시적인 규칙 없이 스테이트를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중앙 제어와 또 기능적인 방법이면 코드의 스테이트 관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함수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프론트엔드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언형 프로그래밍과 함수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많은 성공 사례가 있으며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서 추천되고 있습니다. WWDC 2019에서는 애플도 선언형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한 UI 개발 솔루션으로서 스위프트 UI를 발표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선언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액트 네이티브, 플러터 등이 있었습니다. 또는 UI 키트라는 쾌적한 존에 머물 수 있는 옵션도 있었습니다. UI 키트는 지금까지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우리의 팀 멤버들도 익숙했습니다. 그러면 왜 스위프트 UI가 출시된 지 3년이 지나서 왜 우리가 스위프트 UI를 시도하게 됐을까요? 금년 WWDC에서 애플은 이와 같은 강력한 슬로건으로 스위프트 UI를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띈 것은 애플이 스위프트 UI 전용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록 스크린과 관련된 것이고 위젯 킷과 액티비티 키트였습니다. 스위프트 차트와 같은 매우 편리하고 아름다운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스위프트 UI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앱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UI 키트 전용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수와 비교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0입니다. 향후 iOS UI 개발의 트렌드가 스위프트 UI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확실한 신호입니다. 금년과 작년에 WWDC에서는 애플이 컨퍼런스 중에 라운지를 개최했습니다. 2년마다 스위프트 UI가 가장 인기 있는 테마였습니다. 애플은 스위프트 UI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UI 키트와 스위프트 UI를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위프트 UI 문제는 빠르게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보고된 UI 키트 문제는 아직 수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스위프트 팀은 리절트 빌더와 프로퍼티 래퍼 같은 새로운 신텍스를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스위프트 UI를 아름답게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는 앱에서 스위프트 UI를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는 스위프트 UI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UI 키트에서 스위프트 UI로 마이그레이션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인라이브가 기존의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스위프트 UI에서 가동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위프트 UI를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기존의 컴포넌트를 남긴 채 찾고 싶었습니다. 향후 필요할 경우 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안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팀 멤버가 스위프트 UI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특히 UI 키트와 비교하여 코스트를 평가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점이 이 코스트를 초과하는지 최종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결정했습니다. 앱 내부의 디버그 패널입니다. 디버그 패널은 내부 디버그 빌드에서만 사용되는 화면입니다. 개발자와 QA 구성원이 내부 앱 상태를 확인하고 숨겨진 옵션을 토글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대단히 간단하며 섹션 목록으로 구성되고 셀은 스위프트 UI의 심플한 기본 구성 요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생산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스펙을 기다리지 않고 개발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발자라도 스위프트 UI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레이아웃의 방법, UI에 대한 스타일 적용, 그리고 기타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스위프트 UI는 에서는
간단해졌으면 만약 UI 키트가였다면 같은 목록을 구현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 이후에 더 나아가서 더 복잡한 장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개발 중에 리퀘스트와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기록하는 디버깅 툴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엑스코드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앱 로그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스위프트 UI로 앱 내 로그 뷰어를 구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로그 리스트를 표시하여 다른 설정 화면에서는 몇 가지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는 관심이 있는 로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기타 컨셉트를 포함하여 내비게이션, 데이터 공유, 기본 아키텍처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것입니다. 보다 복잡한 예를 구축하는 동안 데이터를 관리하는 스위프트 UI의 빌트인 방법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섹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후 우리는 더 실용적이고 실제 앱에 가까운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개발자와 QA팀이 사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인답 앱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리소스가 많습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브로드캐스트를 볼 때 사용되며 필요할 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 툴 앱을 소프트 UI로 만들었습니다. 이 앱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라인답 앱과 같은 스위프트의 동일한 리팩토리입니다. 이것으로서 스위프트 UI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실제로 더 큰 규모로 수행되는 방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개념을 검증했습니다. 컨커런시 네트워크 그리고 리스트 퍼포먼스 또 보다 복잡한 앱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또 라인드라이브에서 프로덕션 사용을 위해서 스위프트 UI를 채택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장면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글과 내비게이션 링크 같은 경우입니다. 심플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되면 쉽게 롤백 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가 저렴하기 때문에 같은 바이너리로 UI 키트의 것과 스위프트 UI를 보여주는 A/B 테스트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문제가 없었고 빌드에서 관련하는 잘 작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스위프트 UI로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구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순수한 스위프트 UI를 구현한 커뮤니티 피처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소개한 어떤 스위프트 UI보다도 더 복잡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레이아웃은 수직 스택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화면은 다른 조건 하에서 멀티플 스테이터스를 가지며 복잡한 애니메이션도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기능 때문에 독립형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디 번호와 같은 최소한의 외부 입력만 필요로 하며 나머지 내부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큰 외부 의존성 없이 화면을 구축할 수가 있었고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프리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앱은 여전히 UIKit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API를 UIKit 세계에 공시했어야 됩니다. 이는 생산을 사용하는 스위프트 UI를 통해 완전히 중요하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마이그레이션 패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패스는 명확하고 점진적이며 통제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이 사내에서 이용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우리 프로젝트 내의 스위프트 UI의 사용법을 리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문자답한 질문은 기대적으로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래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실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프로덕션으로 채택하기 전에 올바른 툴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위프트 UI를 사용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경험과 아이디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로 개발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가장은 스위프트 UI에서 널리 사용되는 observed object이며 로그 리스트를 구축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개의 스크린이 있습니다. 메인 로그 리스트에는 로그 엔트리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설정 화면에서는 로그 레벨과 로그 태그 같은 일부 필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여 여기서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 변경 내용은 리스트에 반영됩니다. 이것은 프로덕션 앱에서도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설정 페이지에서는 observable object를 사용하여 필터 설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어떤 로그 수준을 선택하면 데이터가 완벽하게 업데이트됩니다. 로그 리스트에서는 UI를 구동하기 위해서 다른 observed object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로그를 리스트의 데이터 소스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로그 세팅스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세팅스 오브젝트로 탐색 링크 설정 보기를 전달합니다. 구조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두 화면 모두 자체적으로 문제없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결합하면은 필터 설정이 목록 화면에 리스트 화면에 전달되지 않고 리스트 화면이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근본 원인은 observed object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published 값이 변경될 때마다 이벤트가 전송이 되고 이 add observed object는 그 이벤트를 현재 뷰에 subscribe 시키고 이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observed object 그러니까 로그 리스트에 로그 세팅이 포함이 됩니다. 로그 리스트 뷰는 직접 변수의 변경만 subscribe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첩된 세팅 오브젝트의 경우 이 변경이 거기에서는 parent 오브젝트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child 오브젝트에 직접 observed 오브젝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바인딩함으로써 그 뒤에 있는 값도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인딩 값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을 적용하면 수정된 값이 root 오브젝트에 직접 적용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observed object가 여러 곳에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컨텐츠를 편집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스테이터스의 변화는 뷰 코드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 결과 뷰가 모델 변경 로직과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UI 킷에서 뷰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룰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다 더 심플하게 스테이터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없도록 이 뷰를 아주 명확하고 부드럽게 흐르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한 잠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 뷰 간의 데이터 공유를 수행하는가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보죠. 두 개의 차일드 뷰, 로드를 시작하기 위한 컨트롤, 그리고 다운로드된 모든 리소스를 표시하는 리스트로 구성된 화면입니다. 보통 스위프트 UI로 화면을 만들 때 차일드 뷰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퓨어 뷰로서 이 차일드 뷰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뷰가 스테이터스를 유지하고 변경하지 않고 단순하게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엑스코드 프리뷰를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만으로 차일드 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퓨어 차일드 뷰가 화면의 기본 구성 요소, 그러니까 페어런트 뷰가 됩니다. 퓨어 차일드 뷰가 완성이 되면 이를 사용을 해서 화면 전체를 구성하고 모든 것을 프리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차일드 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API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리모트 백엔드에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페어런트 뷰의 on appear 블록 내에서 특정 메소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각각의 차일드 뷰에 전달해서 UI를 구성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날에는 이 차일드 뷰 중에 하나를 재이용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엔드는 이와 같은 컴포넌트 이용으로 새로운 API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일드 뷰의 데이터와 스테이터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차일드 뷰가 자체 데이터 관리 기능이 포함이 되면 더 이상 퓨어 뷰어가 아닙니다. 그 이외에 고려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성을 어떤 식으로 주입할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트 서버에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API 클라이언트와 이 유저 자격 증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페어런트 뷰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페어런트 뷰를 의존해서 차일드 뷰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퓨어 뷰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차일드 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엑스코드 프리뷰를 계속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존성 내에는 유저 자격 증명 등의 실행 시에만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API 리퀘스트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와 같은 뷰를 위해서 테스트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존성 문제는 개발을 늦추겨 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빌드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뷰를 가능한 한 작게 했습니다. 독립된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보다 더 큰 뷰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어 뷰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의존성이 필요하게 되면은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컴파일러에 안전하고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존성을 주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색하고 시도한 끝에 컴포저블 아키텍처 그러니까 TCA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덕스와 비슷한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TCA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죠. TCA는 뷰와 로직 여러 가지 역할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Swift UI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 TCA는 동일한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즉 스텝에 UI를 발생시킵니다. 먼저 스토어를 이용해서 상태를 스테이터스를 보정하고 그리고 UI를 구동합니다. 스토어는 뷰에서 스테이터스의 서브스크립션 역할을 합니다. 스위프트 UI의 스테이터스 관리에 사용하기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UI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액션이 전송이 됩니다.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터스가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역할로서 리듀서가 이것을 캐치합니다. 리듀서에서는 지금 현재의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받은 수신된 동작 그리고 의존성이 함께 작동해서 다음 상태를 도출합니다. 스위프트 I는 뷰를 다시 계산하고 최신 스테이터스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합니다. TCA를 사용해서 스테이터스를 포함하는 뷰를 바꿀 때 그걸 잘 쓰는 몇 가지 컴포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일드 뷰의 경우에는 의존성을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대신에 TCA가 이와 같은 의존성 유형으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일드 뷰의 상태에 따라서 TCA 리듀서가 데이터를 상위 레벨로 되돌리는 공통 패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리듀서는 우리가 변이 가능한 상태를 가진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다른 곳에서 상태를 변경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관련 코드를 정말 깨끗하게 보관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Using TCA, we solved the TCA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가지고 Swift UI를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커뮤니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스크린샷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 표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와 같은 화면은 스토리보드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정적인 화면에는 적합합니다. 이 UI를 곧 프리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스토리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베리에이션에 있어서의 프리뷰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이것을 실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죠. 방향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바뀌며 그리고 화면 크기에 따라서 크기도 변경이 됩니다. 자세히 잘 보면은 크기, 위치 아주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를 사용하려면은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렇지만 TCA와 Swift UI 프리뷰의 조합으로 엑스코드에서 모든 것을 매우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우리가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 UI 키트로 하는 작업을 예상해 봤습니다. 스위프트 UI를 사용을 해보면은 약 절반의 시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위프트 UI와 TCA 그리고 엑스코드 프리뷰 이와 같은 것을 결합을 하면은 개발 시간이 아주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코드, 시간, 버그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라인 라이브 앱에서 기존 기술 스택을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순수한 퓨어 UI kit과 그리고 MVC 스택에서 스위프트 UI와 TC를 혼합한 스택으로의 변경입니다. 앱 전체를 스위프트 UI로 변경을 시키거나 다시 쓰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만 가능한 한 새로운 U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라인 라이브 앱은 UIKit과 그리고 스위프트 UI를 양쪽 모두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iOS 플랫폼에 있어서의 차세대 앱 개발의 방향성은 틀림없이 스위프트 UI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혜택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스위프트 UI와의 여정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우리는 스위프트 UI를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앱의 규모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앱이 제어할 수 없는 규모에 달했을 경우에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 버그를 고치기가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스위프트 UI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코드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데이터와 UI를 연결하기 위한 더 나은 아키텍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앱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아주 처음부터 이 스위프트 UI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UI로도 간단하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UI 킷으로 다시 롤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최종적인 목적으로는 복잡성을 줄이고 앱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스위프트 UI는 공식적이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스위프트 UI는 매우 사용하기 쉽습니다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위프트 UI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직관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이것은 스위프트 UI의 중요한 기본 개념 중에 일부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따라서 스위프트 UI를 완전히 채택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부분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뷰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스위프트 UI는 뷰를 마크하기 위해서 숨겨진 식별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갱신, 릴리스 이벤트를 제어합니다. 이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이아웃 시스템입니다. 스위프트 UI가 레이아웃 때문에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페어런트가 이 차일드에 대해서 먼저 이 제한된 크기를 제공을 하고요. 차일드 뷰는 자신의 로직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물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비효율적입니다. 스위프트 UI의 레이아웃 시스템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보다 더 빨리 앱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위프트 UI 프레임워크에는 사용되지 않은 방법이나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 UI 팀은 계속적으로 API를 개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버전의 시스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상황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스위프트 UI가 보다 더 안정적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분간 이 스위프트 UI의 발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위프트 UI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UI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UI 킷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스위프트 UI를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길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그리고 통제된 관리된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사용하셔서 각 단계에서 스텝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에서 편안한 영역 그리고 잠재적인 문제를 잡고 최종적으로는 전체를 숙지해서 UI 개발 툴박스 내에서 최고의 툴로 만드는 것이 베스트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플러스 토크로 질문자부터 질문과 의견을 받고 논의를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로부터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화면 오른쪽 아래 퀘스천 마크 단추를 눌러서 포스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는 야후 저판의 야마구치 켄토 씨입니다. 야마구치 씨,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야후 저판 야마구치입니다. 야후 메일의 IUI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야마구치 씨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도 몇 가지 있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야후 메일에서도 UI 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프트 UI 도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도 스위프트 UI를 도입하는 이유로서 그 효율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이번 세션에도 있었듯이 애플이 액티비티 키트라든지 스위프트 찬스와 같은 그 스위프트 UI 전용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스위프트 UI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유가 납득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스위프트 UI가 리리스돼서 3년 된 지금 스위프트 UI를 도입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들으셨는데요. 뭐가 가장 결정타였습니까? 왜냐하면 스위프트 UI 전형의 프레임워크가 나온 것이라든지 개발 효율의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015년부터 시작된 라인라이브라는 기존의 커다란 프로덕트에 대해서 스위프트 UI를 도입하는 것은 커다란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위프트 UI를 도입한 이유는요. 우리의 컨트롤 제어를 초월한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 이 스테이트의 양이 대단히 방대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많은 컨플릭트가 있는 UI 키트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고 개발 과정에서 그런 복잡한 것이 늘었기 때문에 스위프트 UI가 있으면 새로운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고 UI의 디벨롭먼트로서 iOS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뷰를 드라이브하는 것을 조금 더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플렉시블했었는데요. 스위프트 UI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룰을 만들어준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죠. 이 스위프트 UI의 마이그레이션으로서 그 골로서 역시 새로운 것을 스위프트 UI에서 하고요. 기존의 컴포넌트도 다시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기존의 컴포넌트는 상당히 방대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위프트 UI에도 여러 가지 공수가 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이 기존의 컴포넌트를 100% 완전히 스위프트 UI로 다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도 스위프트 UI로 바꾸는 것이 가독성이 올라간다든가 뭐 플러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위프트 UI는 새로운 것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제대로 잘 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 패스에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 스크린 보는 것도 이런 것이 있는데 UI 킷에서 다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스위프트 UI에서 완전히 그것을 다시 쓰는 식으로 했는데 리라이팅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스와이프트 UI를 사용을 해서 다시 리라이팅 하는 거는 100%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팀에서 이 스위프트 UI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바꿔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스위프트 UI에도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룰로서는 스위프트 UI를 배우고 싶다면 뭔가 좀 심플한 것을 먼저 해보는 것.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꿔 쓴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것을 금지한 건 전해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부분은 지금까지도 해왔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